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에서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계시는 우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최저임금 지급 사태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적극적인 감독과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누리 소속인 저와 또 제 왼쪽에 보건복지 소속 남윤인순 의원님 모시고 그리고 이 당사자이신 요양보호사분들과 보건의료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김형식 조직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배은주 선전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안산시 지부의 김경미 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조길순 사무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오김 회계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안산지구협의회 김영호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비정규 노동센터의 김동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24만 명에 무려 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권고를 했고요. 이 내용은 인건비 산정 시 포괄임금 남용하지 말 것, 그리고 수가 중에 인건 비율 고시를 통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요. 인력 배치 기준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 해인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요양보호사들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이에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라는 이러한 이러한 권고를 내렸고요. 이 처우 개선비는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처우 개선비를 임금에 불법적으로 산입시켜서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처우 개선비는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행정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다수의 요양원에서 이러한 처우 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서 본인들도 모르고 또 기본급 등의 임금과 혼재되는 불법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안산의 한 요양원에서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 역시도 처우 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사실상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처우 개선비를 빼면 이분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계시는 이런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이게 비단 안산에 있는 특별히 한 요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양원들의 최저임금 위반 행태를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안산의 요양원 사태만 보더라도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매달 1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왔던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지금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체불임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에 이은 체불임금 청산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도 2013년 권고사항인 처우 개선비가 별도 포기되고 있고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임금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쓰이는 것들 즉각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해서 본래 보건복지부 권고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러한 촉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특히나 당사자분들 발언을 꼭 들어볼 것인데요. 제 오른편에 와 계시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님께서 취지의 발언을 먼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박민숙입니다. 제가 국회 정론관에 와서 하는 기자회견이 처음이어서 사실 좀 많이 떨립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의 163개 병원 4만 5천 명의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조합원으로는 간호사부터 간호조무사, 행정직, 의료기사, 요양보호사까지 60여 개의 직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우리 기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적절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OECD 통계청 2013년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밖에 되지 않고요.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저희는 2000년대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2013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614만 명, 우리 인구의 12.2%를 달하고 있습니다. 곧 고령 사회로 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세태 속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들은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신체적, 가사적 지원 서비스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안락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안락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대단히 불안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인권 권고를 2012년에 내렸습니다. 그 처우 개선비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2013년부터 저희가 처우 개선비를 지급받았습니다만 요양시설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 처우 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지급하는 아주 편법적이고 꼼수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요양시설 교섭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OECD 최저 수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면 요양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노동부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질의의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 해석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동부가 유권 해석한 대로 노동부는 전국의 요양시설의 점검을 통해서 확실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처우 개선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건복지부 강제인증기관으로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을 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노동부와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그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요. 전국의 요양시설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보건복지 소속 남윤순 의원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순 의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또 치매 걸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제대로 하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2013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이끌어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수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10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 많은 사례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을 내서 지금 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그 법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장기 요양 기간이 지급받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비율을 어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일정 비율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법안이 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제도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요양 보호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당사자분의 말씀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무엇보다 이분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조길순 보건의료노조 안산시 지부 사무장님 말씀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안산시 지부 사무장 조길순입니다. 저희는 안산 의료사회 사회적 기업 꿈꾸는 집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조길순입니다. 저는 작년 2014년 2월부터 처우 개선비가 지급돼서 요양보호사로서 솔직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도중에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처우 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가지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실에 좀 많이 분개하고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입사를 했는데 들어와 보니 막상 급여 명세서에 처우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5월부터 처우 개선비를 거론하자 작년 7월부터 기본급이 10만원 줄어들면서 처우 개선비 10만원 이렇게 명세서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노조가 생기고 최저임금과 처우 개선비를 얘기하자 11월, 12월 급여 명세서에는 아예 기본급 130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더 관리 감독이 확실시되어서 요양보호사가 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끔 처우 개선비가 명확히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노총 안산지구 협의회 김영호 의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안산지구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 공단인 안월공단, 시아공단에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단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고 그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이런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이분들은 요양원에 배를 불려주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민주노총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경미 안산시 지부장님이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요양서비스 질 강화는
요양보호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에 의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 개선비가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땜빵으로 쓰이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안산의 모 요양시설의 경우 처우 개선비 역시 임금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했다. 처우 개선비 지급 여부에 따른 논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기본급을 10만 원 줄이고 처우 개선비 10만 원을 별도 표기에 지급했다. 줄어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조삼모사 아닌가? 이러한 상황은 안산시 지역 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안산 지역 내 다수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유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요양시설 사업자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이 안산 지역뿐이겠는가? 지역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급여가 엇비슷함을 볼 때 대동소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우 개선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 표기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임금성임을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가 최저임금만으로 강도 높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아 그 처우를 개선하라는 취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나몰라라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만한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후가 자명한 문제임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어기고 알 듯 모를 듯한 지침으로 현장의 불법을 감싸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는 수당 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 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 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한 바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5일자 보건의료노조의 질의 첨부 참조에 대하여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시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일선 현장에서 처우 개선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마땅히 요양시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남인순, 장하나 국회의원은 요양서비스의 질 강화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처우 개선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에 대한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편법 악용되어 지급된 처우 개선비는 체불임금으로 요양보호사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장하나. 네, 오늘 나눠드린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
이 요양보호사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았던 임금 명세서들이 개인정보들을 지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건의료노조 측이나 아니면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좀 이러한 사실을 더 확인하시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게 결국 우리가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처우와 동반되지 않은 복지 향상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권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연초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 문제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